안녕하십니까. 문다니엘의 패친쇼. 무더운 여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죠? 휴가 가셨을 때 하면은 안 보실까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황윤정 선생님 모시고 스스로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콘텐츠 마케터라고 컨텐츠 합니다. 마케터. 네. 요즘 핫하다는 네, 요즘 핫하다는 컨텐츠 마케터 전문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이은 컨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콘텐츠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네. 마케팅하는 회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운영 대행부터 음. 이북까지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하고 네. 말글집 나왔잖아요. 네. 그 이북을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오. 네. 와. 네, 고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대통령 것도 제작하세요? 예, 제작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제작하는 팀이랑 같이 해서 이번에 온라인 그 서점에 다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같이 온 분 안기부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정부 채널, 소셜 채널들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소셜 채널을 운영할 뿐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도 제작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콘텐츠라고 그래도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영상도 있을 수 있고 가드 콘텐츠도 있고 뭐 글도 있고 뭐 중간 섞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어느 쪽이 전문이세요? 저희는 이제 다른 마케팅 회사랑 좀 다르게 네. 회사 구성원들이 에디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 예전에는 종이책을 만들었다면 네.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어서 저희 팀들이 다 에디터가 돼서 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어떤 하나의 채널의 성격을 맡으면 네. 카드 뉴스부터 영상 기획, 네. 콘텐츠 제작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케팅 이제 그 성과까지도 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다.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 역할을 하는 기자분들이 옛날에는 종이 위에서 놀았으면 네네. 이제는 채널이 다양해져 있으니까 그 네네. 다양한 채널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런 기자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기자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지금 네, 그렇게 그게 사원들인 거죠. 그렇죠. 부럽네, 진짜 부럽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조금 키워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에디터가 온라인 에디터가 된다는 게 단순히 글만 잘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각 온라인 채널들의 SNS의 뭐 특징도 좀 알아야 되고 네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야 재미가 돼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하시는 일에 네.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쓰세요. 된다 블로그 앤 포스트.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지금 초청을 했거든요. 책 내용이 하도 알차서 뭐 저희도 관심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사다리 필름인데 원래 영상이 기반인 회사인데 영상 기반 회사들도 여러 가지 출신들이 있어요. 그쵸. 뭐 영화에서 왔다든지 CF에서 왔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웹 드라마 네네, 같은 데서 네네. 왔던데 저희는 근데 교육에서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영상 마케팅 회사인데도 굉장히 그 다루는 것들이나 행태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기반이 네네. 기자 출신이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껍데기는 비슷해 보여도 뭐 마케팅이란 말 들어가 있고 네네. 컨텐츠란 말 들어가 있고 저희도 마케팅 컨텐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딱 만날 때부터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를까요? 뭔가 좀 날카로운 것 같아. 그래서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폭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폭 여기서부터 지금 황쌤이 얘기할 수 있는 폭 여기까지 폭은 너무 넓으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홍보 격차의 시대에 이거를 이제 대규모 홍보를 따라잡는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들의 홍보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 쓰신 책 특히 이제 요 책이 블로그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가 태동한 지는 오래됐죠. 그렇죠. 네, 됐죠. 네네. 근데 아직도 블로그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블로그는 기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 블로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라고 하면 네. 단순히 이제 영상 콘텐츠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콘텐츠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거리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믹싱을 하려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어디에 한 군데에 잘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와서 보니까. 그렇죠. 네. 모아놓고 나도 네. 보면서 그걸 갖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콘텐츠랑 이 콘텐츠를 섞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때 이제 보통 이제 콘텐츠 마케팅에서는 그 콘텐츠를 모아놓을 콘텐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 거를 모아놓을 그러니까 컨텐츠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필요하죠. 나한테는 창고인데 사람들한테는 쇼룸이다. 그럴 수도 있죠. 와서 내 컨텐츠를 볼 수 있다. 그럴 네네. 때 블로그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개인 홈페이지 혹시 뭐 네네. 예전에 막 그 시대가, 드림 시대가, 네 시대가 이런 걸로 해서 개인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업데이트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고요. 웹 서핑의 시대에. 네네. 뭐 업데이트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네이버가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쉽게 누구나 그냥 편하게 아이디만 개설하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내 콘텐츠를 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뭔가 그 모아놓고 싶은 사람한테는 블로그라는 그 플랫폼이 되게 좋은 쉬워 말해서 콘텐츠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최근에 제가 굉장히 그 블로그의 그 위력 같은 거를 네네.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 잘 아는 영어 강사 중에 블로그를 한 2년을 했다든가 굉장히 처음에 소극적으로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이 특징이 뭐냐면 소극적인데 좀 비실비실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해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소극적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뭐 별일 다 보겠네요 그러고서 이제 페북 포스팅이 떴는데 네. 엊그저께 올린 거가 2만 뷰가 나왔대요. 갑자기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네네. 확실히 꾸준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블로그는 콘텐츠를 갖고 이제 자기 이야기들이 올라가고 네.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에 드러나게 하는 네. 게 이제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건데 만약에 막상 처음 만든 블로그인데 만약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네. 처음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약에 모든 키워드에 뭐 내가 뭐 10,000개 뿌려버리겠다. 그런데 바로 올라가 버리면 만약에 그 포털에는 그 대기업의 콘텐츠로만 도배가 되고 그거는 그죠. 홍보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쵸. 네네, 그쵸.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 준비하고 한 달 있다 시작하면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고요. 저기요 마케팅에 관련된 분들은요 나오면 이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작하세요. 네네. 오늘 시작하세요. 불완전해도. 그렇죠. 불완전해도. 네네. 예, 절대로 완벽하려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 그 지금 열화와 같은 그 이 반응 속에 저자분이 카메라를 안 본다 좀 얼굴을 이쁜 걸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제가 부끄러워서 못 보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전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 그러면 예뻐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기 무식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듣자 하니 뭐 카페라는 것도 있고 뭐 브런치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가스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블로그인 이유는 브런치도 블로그의 일종이고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블로그는 내가 어떤 그 콘텐츠를 맞아요. 쭉 써내려갈 수 있는 도구를 모아놓은 거를 이제 블로그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맞죠, 네네. 그죠? 네. 포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의 일종인 거예요. 네이버 포스트도.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가 그냥 블로그 이거는 블로그니까 블로그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종류를 쫙 대주시고요. 블로그 아닌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성격상. 블로그 종류요. 블로그라고 볼 수 있는 애들. 티스토리, 뭐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 다음 블로그. 뭐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는 그러니까 CMS라고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의 특징을 같이 섞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푸푸스스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게 다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콘텐츠를 쌓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CMS라고 하는데 블로그가 그 CMS의 하나의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런치도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로그가 필요할 것이냐, 블로그는 필요하다. 혹시 나중에 사업을 할 거가 아니라도 네. 그냥 개인으로서도 블로그가 하는 게 무조건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21세기는 자기 브랜드의 시대라고 얘기를 그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출판 쪽에 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출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나중에 출판사를 차리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던 나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가 제일 많잖아요. 인생 뭐 맞아요. 2막 3막 하는데 그때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홍보 도구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당신이 키워온 블로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사나 당신의 고민이나 고민 아니 관심사나 당신의 노하우를 잘 쌓아놓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블로그가 그러면 이제 내가 학생으로서 나를 키워가던 연구자로서 키워가던 기자로서 키워가던 마케터로서 키워가던 네네. 사업가로서 키워가던 간에 결국은 그 블로그의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나이기 때문에 그쵸. 네네. 그게 이제 유지가 되고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내가 언젠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는 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네. 나를 홍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한테 뭐 SNS 마케팅을 네. 또 같이 하면서 저는 페이스북 안 하는데요. 저는 뭐 블로그 안 하는데 저는 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매경이나요? 네. 그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분들 행복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하고 단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어디선가 나의 이야기를 내야 하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블로그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브랜드를 위해서 그 콘텐츠를 잘 쌓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이렇게 역할이 되는 생각하면 거죠. 될까요? 누군가 이렇게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쌓아갈 장소가 있다면 그 노트북에라도 그걸 이렇게 쌓아 놓을 바에는 블로그에다 쌓아 놔라. 뭐 노트북에 쌓아 놓으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블로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연결되어 네네. 있는 네네. 창고니까 네네. 창고는 네네. 창고인데 연결되어 있는 나의 콘텐츠의 창고다. 네네. 좋습니다. 네,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네 질문. 네. 저희 블로그는 국제수와 요리, 한국수와 여행, 개인 일상, 영어, 신앙 등 콘텐츠가 여러 종류인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너무 폭이 넓은 듯해서 전문성이 없어 보일까요? 요거 굉장히 재밌네 질문. 네.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노하우를 낼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조금 정리하시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잘 드러나야 되거든요. 블로그에서는. 그럼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끝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말고요. 그건 진짜 일상 블로그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어떤 걸로 브랜드를 하고 싶은가. 네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까 고양이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고 뭐 아니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만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왜 제가 콘텐츠에 관련된 블로그를 했나 라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이 블로그는 자신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고 나만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잡다하게 하더라도 이제 선택과 집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뭐가 전문이다. 그리고 들어올만 해야 되니까 네네. 선택과 집중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 중에 남들한테 내가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능력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요새 이제 테마가 두 개인데 하나는 옛날에 어학 했었잖아요. 네네. 평생을 어학을 했는데 네네. 어학은 사실 그래요. 물어만 보면 뭐 그냥 줄줄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저거 할 수 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지겨워지더라고요. 이게 네네. 평생 너무 네네. 떠들어서 입이 좀 아파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영상이나 이 SNS 시대의 마케팅 이제 트렌드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어학만큼 전문가가 절대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루 종일 떠들겠어. 안 지쳐. 네네. 이럴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좀 믹싱을 시키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 만약에 결론은 지금 통섭을 하라 이런 말씀. 그렇죠. 사실 문 선생님이 영어를 갖고 방송을 하면 대답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아니에요. 영어를 갖고 방송을 하면 경쟁력이 가장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브랜드로 그렇게 가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앞으로 꾸준히 배워 나갈 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네네. 또 다른 주제로 갈 수는 있겠죠. 그죠. 네네. 저기 반가운 분, 네, 이지연 저기 대표님. 네. 네이버 노출되게 하는 법, 즉 검색 잘 되게 하는 글쓰기를 제일 궁금해할 네, 요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게 미리 이런 거 질문하는 아니면- 학생이 제일 싫어 나는. 대표님 왜 이러시지? 좀 기다리세요, 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로그라는 게 왜 필요한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컨텐츠는 쌓아야 한다. 기왕에 쌓을 거면 이렇게 분리된 곳이 아니라 이렇게 그 커넥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쌓으면 좋다. 근데 그걸 블로그라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까지 왔는데 그 블로그 종류 중에
그냥 여러 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디를 추천하세요? 어디다가 하는 게 제일 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어디서 찾는가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구글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 예. 근데 이제 검색할 때 무엇이 가장 잘 보일까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왜 블로그를 만들었을까라고 물어볼 때 우리나라의 기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기자가 직업 기자요? 네, 직업 기자. 아마추어도? 네네네. 뭐 여하간 프로만? 네, 뭐. 아마추어? 그러면 뭐 다 1년에 네. 자, 한 10만 명 된다고 치자고요. 네. 뭐 주간지, 일간지 다 네, 해서. 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1년에 아니면 하루에 그 쓸 수 있는 기사의 양이 몇 건 정도 될까요? 끼케야? 뭐 하루에 한 개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10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정보를. 한 2개 정도.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개라고 쳐도 네. 하루에 검색 양만 해도 몇백만과 몇천만이 들어오는데 네. 10만 개의 기사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정보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 묘하게 설득력. 아니 그 맞는 거예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제가 저도 프리첼 시대부터 있어서 그랬을 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네. 왜 다양한 문서들을 계속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바로 검색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은 야, 그거 굉장히 희망적이네. 왜냐면 내가 써도 누가 읽겠어 그러는데 사람들이 콘텐츠가 부족하구나. 그렇죠. 부족했기 때문에 네이버도 블로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지식인을 만들어서 네. 모든 궁금한 건 지식인에 지식인부터 물어보세요. 만들었어요, 예, 네이버가? 거의 비슷하게 예, 만든 예,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에 블로그는 잘 살펴보시면 네. 저는 이제 잡지를 했으니까 네. 블로그는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네. 블로그의 검색 원리가 네. 잡지의 구성이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데요, 그게? 잡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네. 뭐부터 보세요? 잡지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럼 책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저 목차. 목차 전에 뭘 보세요? 머릿말? 아니요? 껍데기? 제목부터 보시죠. 아, 제목. 그렇죠. 예. 제목이 당겨야지 들어오시죠. 아, 그죠. 그럼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블로그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블로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목이야. 제목이죠. 근데 제목인데 왜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느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목인데 어. 그 제목을 쓰실 때 보통 내가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콘텐츠가 궁금하다, 블로그 콘텐츠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시나요? 블로그 컨텐츠가 궁금하다. 네, 그러면 뭐 블로그 콘텐츠 잘 쓰는 법 이렇게 쓰시죠. 그죠? 그렇죠. 나는 블로그 콘텐츠가 궁금해요라고 쓰진 않는다는 않지. 거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외국인 게 같으면 쓸 수 있는 나는 블로그 뭐, 콘텐츠. 네, 뭐 그럴 수도 궁금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되게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왜 사람들이 안 올까라고 보면 대부분의 제목이 제가 이제 할 때는 네. 대명사로 이루어진 게 많은 거예요. 음. 우리 아이가 오늘 웃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우리 아이가 웃었어요라고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죠. 네. 잘 그러면 그러면 뭐 감기가 걸렸는데 만약에 감기 걸렸는데 콜록콜록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고 네. 저 그냥 웃었어요라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우울해요라고 하는데 네네. 나는 오늘 우울해요라고 하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키워드는 사실은 나는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울로 오는 우울로 거죠. 명사로 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명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구체적인 명사. 네 그걸 갖고 뭐, 키워드라고 하는 그죠. 거예요. 우울증. 이렇게. 네. 우울하다보다는 우울증. 그렇죠. 우울증 증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일기처럼 글을 쓰시는 분은 풀어 써서. 네 오늘 슬펐어, 뭐 오늘 좋았어. 그러니까 되게 형용사나 네. 관형사나 아니면 대명사들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는 단어로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은 없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럼 어느 누구도 그렇죠? 청명한 하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요 제주도 하늘 풍경을 쓰셔야죠. 제주도 하늘 풍경. 그렇죠. 네, 오케이. 그렇게 가야지 되는 재밌네. 부분이고. 명사화하라. 네네. 그게 이제 명사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그 경력이 키워드, 네. 워낙 국문과의 막 독서 네.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키워드인 거거든요. 키워드. 네, 네. 네, 그죠? 키워드.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도대체 그 키워드가 뭐냐라는 그 키워드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인 거죠. 네, 네.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는 형용사라든지 풀어 얘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쭉 풀어서 네네.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말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줄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개념어가 탄생하고 이제 명사가 네네네. 탄생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하는 세계니까 네네. 압축된 언어를 이제 선호한다 네네. 그런 네네. 얘기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이제 얘기가 좀 밖으로 빠지긴 네. 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블로그를 만든 이유는 네, 네이버 얘기하고 좋은 있었죠. 콘텐츠,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니라 검색 엔진이 블로그나 이런 그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유입시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데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제공하는 게 한계가 자기들이 있잖아요. 제공하는 게 그쵸, 한계가 한계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자체 컨텐츠 한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도구를 찾았는데 그 도구가 블로그라는 도구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 구글에도 블로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은 블로그 대신 뭐 페이스북이랑 뭐 연동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이랑 연동을 한다거나 뭐 링크드인이랑 연동을 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들을 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구글 북스를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좀 쌓아가고 있죠. 근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뉴스 콘텐츠, 뭐 전문 자료 콘텐츠, 네네네. 책 콘텐츠, 카페, 지식인,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제가 중간에 질문한 걸로 돌아가서 네네. 그래서 이제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네네. 뭐 아직까지는 구글은 아닌가요? 네이버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는 네이버와 네. 그 구글 모바일이 작년 재작년부터 한 30%까지 검색 확률이 올라갔어요. 많이 그래서 올라갔네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구글은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글 검색과 네. 네이버 검색을 둘 다 고려한 마케팅을 하기는 해야 돼요.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어느 세월에 다 해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로 집중을 한다면 네네. 특히 이제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 소상공인들이 많이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늘 웃으면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그 마케팅 효과는 슈퍼볼에 300억 써서 마돈나 불러서 뭐 이렇게 공연시키고 광고하는 게 제일 좋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은 없고 네. 돈 대신 무엇이 있냐? 네. 시간이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돈을 채울 수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없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음. 사실은 조금 더 제대로 영리하게 운영해 나가면서 브랜딩을 해 나가는데 블로그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검색 엔진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구글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게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네. 주제가 블로그다 보니까 네네. 블로그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블로그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블로그가 그래서 어디 블로그가 이제 하기가 이제 유리하냐 우리한테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네이버가 좀 훨씬 낫다 이거죠. 네, 뭐 그러신 아시는 거잖아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다음은 블로그를 버렸기 때문에 네. 다음에 블로그의 기능이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웃으면서 저희끼리는 얘기를 해요. 티스토리의 버리고 기능 어디로 갔어요? 방치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딴 거 뭐 해요 다음은? 다음은 카카오를 하고 있죠. 다음 카카오가 아, 됐잖아요. 네, 거기 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브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브런치는 좀 작가 개념이고요. 그거 내가 작가가 되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어떻게 작가를 작가는 아니죠. 그렇게 되기 말이 때문에. 말이 조금 글을 쓴다가 작가는 좀 심하죠. 네, 근데 브런치는 세죠. 작가를 모집하고 있어요. 아우. 네, 브런치 작가예요. 오. 브런치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심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더 확실하게 확산됐던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는 PC로 블로그를 썼는데 모바일에서 편하게 블로그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앱이나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서는 끊임없이 개발해 왔어요.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정도? 그럼 지금도 그 쓰기 좋은 거예요? 네. 모바일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쓰세요 모바일에서? 네. 저는 다 수정하고요. 저 눈이 나빠져가지고 못 쓰겠는데. 그렇죠. 노안 때문에 저도 지금 노안 때문에 못 쓸 수는 에이 정말 있지만 이거 블로그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모바일에서 쓴 거, PC에서 쓴 게 모바일에서 수정이 안 됐어요. 네. PC 블로그를 썼던 네. 게는 지금은 PC와 모바일이 서로 네. 연동이 되면서 연동이 돼서. 네, 어디서든 쓸 수 있고 내가 네. 어디서든 영상을 올려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블로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끊임없이 개발했고 네. 그 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사람들이 가장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 이상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들려면은 네이버에 1차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자,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 기왕에 콘텐츠 쌓는 거 블로그에다가 쌓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 1. 그다음 그래서 블로그를 언제 하냐? 오늘 당장 시작하시라 3. 근데 어디 블로그를 하냐? 네이버 블로그를 하라.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네, 저 네이버 별로 돈 받은 거 없고요. 아, 예. 아니, 뭐 상관없고.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네.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기왕에 할 거면 사람 많은 데서 해야죠. 네. 예, 기본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게 본론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러분들 저기 질문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약간 이렇게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 제목이 중요하고 그 제목에 들어있는 키워드 괜찮아요. 예. 제목에 들어있는 뭐 anything could happen 네. 상관없어요. 제목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키워드가 명사화돼서 사람들이 쓰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게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까지 네네. 하셨고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블로그가 이렇게 탁탁탁 사람들이 찾을 때 딱딱딱 잘 나오는가 뭐 몇 가지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몇 개는 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니 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책이 물론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해서 네. 이제 뭐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네. 뭐 사진이 몇 장 들어가야 된다, 아마 강의 소상공인들 그럼 많이 강의 들었는데, 들으시면 뭐 제목을 썼는데 밑에서 또 반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반복하면 하세요. 또 안 된다 그런 얘기. 그게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는 콘텐츠를 많이 써야 되고 사진을 많이 올려야 될까? 그럼 이제 네이버 이제 검색 엔진이잖아요. 네. 검색 엔진은 뭐죠? 기계잖아요. 기계죠. 자, 기계가 좋은 글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계가 좋은 글을 어떻게 판단하냐? 네네.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기계가 처음에 좋은 글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하냐? 네. 내가 프로그래머라면 어떻게? 일단 너무 짧은 거와 너무 긴 걸 배제한다. 그렇죠. 맞았어요? 짧은 거는 배제하는 게 맞고요. 긴 거는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요? 뭐 예전에 이제 16페이지 기본적으로 써도 돼요? 원래는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하긴 할 말이 많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구나. 근데 긴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나요? 글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가끔 길게 쓰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좀 이제 얘기를 이제 네. 다시 하면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검색에서 네. 검색 엔진은 짧은 글보다 긴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고 일단 어떤 주제에서 로봇이니까. 어떤 주제에서 좋은 글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주제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들어간 글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좋다기보다는 적합한 글이라고 판단. 그렇죠. 적합한 글이고 뭐 아니면은 뭐 검색에서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을 청명한 하겠죠. 제주 하늘 이래놓고 막 약품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아닌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청명한 제주 하늘인데 제주 하늘에 대한 키워드를 키워드가 많으면 좋은 글이라고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 처음에 개발할 때 키워드가 많으면 좋은 글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키워드가 반복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청명한 제주 하늘이라고 제목을 쓰고 제목 밑에 본문에다가 하나 쓰고 뭐 사진 밑에다가 또 하나 제목 쓰고. 넣고 계속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를 청명한 제주 하늘이라는 이야기로 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아니면은 뭐 밑에다가 뭐 키워드를 뭐 100개를 썼고 뭐 그러니까, 0폰트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적어도 그러니까 제목과 그러니까 몸글의 일관성, 그다음에 몸글 안에서의 그 주제가 계속 일관되게 나가는 가만 처음에 이렇게 딱 테스트를 했나 보죠. 그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요. 단순하게. 키워드가 많은 글을 좋은 글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블로그가 포스트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럼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연결된다라는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길래 그걸 갖고 뭐 C랭크니 뭐 무슨 뭐 검색 엔진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글솜씨를 좋게 잘 푸는 사람이 결국은 잘 올라가요. 똑똑해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검색 프로그래머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키워드가 많아야 된다가 있고 또 하나는 글이 길어야지 좋은 글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글이 긴다는 거는 기계적으로 뭘까요?
글이 짧은 길다면, 거는 데이터 양이 작죠. 적죠. 긴 거는 데이터 데이터가 양이 많고. 많죠. 네. 근데 데이터 양을 글로만 다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뭘로 넣을까요? 사진. 그쵸. 네. 그래서 사진을 적게 넣으라고 하나요? 많이 많이 넣으라고 넣으라고. 하죠. 왜? 데이터가 큰 게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했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그게 뭐 20몇 장 넣으면 많이 들어간다. 뭐 이게 이제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게 전혀 소용이 없어지는 게 네이버는 바보가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업데이트 되면서 네. 지금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네. 나만의 전문적인 글을 쓴 블로그가 계속적으로 상단에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어뷰징 블로그나 아니면 좀 상업적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검색에서 많이 누락이 돼서 떨어져 있고요. 그거는 기계가 제껴내는 건가요? 사람들이 딱 보고서 얘 아니야 그러고 제끼나요? 기계도 발전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계가 그걸 해요? 빅데이터 지금 우리나라 많이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 때 네. 끊임없이 스패머나 아니면은 상업적인 콘텐츠들보다는 누군가 검색할 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광고글만 있으면 그 포털에 들어가나요? 검색 엔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걸러내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걸러내는 알고리즘의 아키텍처를 처음에 구조를 이렇게 짠 다음에 네네. 매번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놈이 있을 때마다 요런 거 아웃, 요런 거 아웃, 요런 거 아웃, 그것까지는 저는 요렇게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그 좋은 글이라는 부분에 네. 왜 중요성이 박혀 있냐 하면 그 주제에 맞는 글이 지금 왜 이게 상단으로 올라가나를 보면 이런 네. 발전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다면- 저는 유추하는 거예요. 제가. 예. 아니, 우리가 밖에서 유치할 수밖에 없죠. 네네, 내분들이 네네. 아니니까. 근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로봇이 우리 글을 스크린을 할 때는 네네. 뭐 몇 가지 간단한 거 가지고서 뭐 그냥 길게 쓰면 좋고 반복하면 좋고 이랬었는데 네네. 지금은 얘가 똑똑해져 가지고 사실상 전문적인 것들을 가려내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네네. 이제 추측은 되는데 네네. 이제 네네. 그렇다면 이제 팁이 있어서 어떤 네네. 팁이 있어서 아까 이제 제목에 대한 팁은 있었잖아요. 네네. 명사화되는 네네. 것을 키워드를 쓰라는 팁이 네네. 있어서 그 팁들을 충실히 따라가는 거가 아직은 기계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기계의 바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가요? 아니면 내가 진짜로 전문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전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본다고 치고 전문적으로 가는 게 나은가요? 전략적으로 요령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로 좋은 글을 쓰겠다고 노력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 지금 현재 네이버 블로그의 그 검색 엔진의 변화에서는 이제는 요령은 거의 안 의미가 먹혀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나 좋네. 포인트는 뭐냐면 내 노하우를 쓸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쓰실 때는 네네. 되게 다양한 예시들과 함께 네. 뭔가 비유적으로 쓰시는 글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블로그는 검색 엔진이라고 했죠. 글쎄, 제가 아까 그게- 얘기했잖아요. 예, 푸른 하늘이 너무 멋져라고 그게 하면 안 뭐더라고요, 된다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은 되게 직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써야죠. 네, 네, 직설적으로 써야 되고 그 네. 직설적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만약에 푸른 하늘이나 아니면 네. 뭐 제주도 하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의 내용에서 제주도 하늘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글을 쓰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아직은 거죠. 한계가 있네요. 그 예를 들어서 JTBC의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는 네네. 앵커 브리핑 할 때 네네. 항상 방식이 뭐냐면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네네.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아, 마지막에 네네. 합치시키고 한마디 하고 끝내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로그 올리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니까 그게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늘 그 출판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책 제목이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얘기할 때 자,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성이라는 맞나요? 네네. 김훈 선생님의 네.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만약에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할 것이냐?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성을 읽은 사람한테 할 것이냐, 읽지 않은 사람한테 할 것이냐. 그럼 읽지 않은 사람한테 네.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읽지 않은 사람은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성이라는 키워드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럼 뭐 임진왜란 역사 소설을 차라리 제목으로 해서 김훈 선생님의 남한산성의 이야기를 푸는 게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와서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많은 출판사에서는
남한산성만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은 남한산성의 키워드를 보시면 남한산성의 등산광고와 남한산성 탑족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 같은 거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고 네네네. 그 이제 직설이어야 되고 관련 단어를 직방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사고 방식과 이제 언어를 말하는 언어를 이렇게 언어 콘텐츠를 말로 흘려내는 순서를 네네. 동서양 차리를 얘기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두 갈식이에요. 아, 이게 네네, 근데 네네. 보통 그렇게 내려가고요. 네네. 이제 동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금메달 우승한 사람한테 오늘 뭐 어떻게 우승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네네네네. 데리고 동네를 빙빙 돌다 이러고 막 이렇게 쫙 네네네. 올라오거든요. 이거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처럼 블로그 본문을 쓸 때는 네. 두 갈식으로 쓰세요라고 말을 네, 해요. 두 갈식으로 쓰세요. 네. 아니면 양괄식으로 쓰세요. 양괄식 그러니까 좋죠. 처음에 얘기를 해서 나는 어떻게 쓸 거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야,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 이거에 대해서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의 두 갈식이나 양괄식으로 쓰는 게 되게 그런 건 중요하죠.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글덩어리가 5개 정도 있으면 네. 얘기하고 밑에 잠깐 요약하고 얘기하고 이때까지 왔던 거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줘가면서 가는 거는 이 로봇한테 좀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로봇이 아니고요. 네.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요약하면은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기계 얘기를 했는 이유는 그때부터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하다 네. 보니 네. 너무나 잘못된 블로그 콘텐츠 네. 제작법이 너무 많이 유행을 했던 유행을 거예요. 해서. 네. 그래서 뭐 키워드를 몇 개를 넣어라, 네, 네, 네. 사진을 몇 개를 넣어라, 그런 공식은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은 건 그런 공식은 없고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잘 드러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내가 쓰고 싶은 걸 되게 정확한 간결한 문학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문학을 하시려면 웹소설 걸로 가셔오면 훨씬 좋은 그 사람들의 독자들을 갖고 확장을 하겠죠.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보다는 지금의 블로그는 내 걸 쌓아놓은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보여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설적 정보 누적 및 전달의 장이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예, 필요한 질문 거죠. 한번 볼까요? 네, 홍기선님 안녕하세요. 공간을 알리고 싶으면 공간을 직접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를 가지고 알려야 하나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건데 공간을 알리고 싶으면 공간을 직접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카페다 그러면 우리 카페 좋아요 막 카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말씀하시나 보다 콘텐츠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 말 같아요. 다 쓰시면 돼요. 다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할 때 제가 이제 콘텐츠를 여기 이제 100개를 놓았을 때 초기에는 블로그 히스토리가 처음 만들 때는 오래 안 되잖아요. 네. 제일 먼저 잡아야 할 거는 뭘까요? 우리 회사의 브랜드, 그러니까 가게 이름을 검색했을 때 우리 가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브랜드 컨텐츠 하신다고 가게 이름을 안 쓴 상태에서 딴 얘기만 하다 끝나면 죽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개 정도 뭐 블로그를 만들고 한 10개에서 15개 네. 정도, 한 2주 정도는 2, 3주 정도는 자기 가게 이야기들 뭐 그다음에 그 가게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 안에서의 흐름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흘려내 보내는 순서 중에도 네네. 구조적으로 네네. 노골적인 가게 얘기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렇죠. 다른 그다음에 콘텐츠 얘기도 그것만 또 계속 쓰면은 네. 이거는 그냥 쓸 말이 쓸 없잖아요. 말이 없죠. 뭐 메뉴 얘기도 썼다가 아니면은 뭐 가게 구성도 얘기했다가 가게 위치도 얘기했다가 뭐 가게를 만든 나의 이유도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가게라고 하고 네네. 일단 가게라고 치고 네. 뭐 어떤 가게 식당이라고 치고 네. 그 식당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쭉 올려 나간다고 하면은 네네. 그 사실 이 초보자 같으면 그런 감은 없을 거예요. 어떤 감이 없을 거냐면 양에 관한 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가게 생겼어요. 우리 가게 어디 있어요. 뭐 위치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블로그를 몇 개나 적고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거는 몇 개나 적고 이렇게 내용이 몇 개나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가게가 신용을 얻으려면 최소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분량, 개수, 횟수, 기간 이런 게 있네. 기본적으로 제 이제 책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한 3개월 정도 100개 정도의 콘텐츠를 3개월, 그러니까 기간은 3개월,
100개 개수는 100개. 100개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하나죠. 네, 하루에 하나씩 100개, 예, 100개 정도를 쓰면 방문자가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좀 500명에서. 도움을 받아서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떤 도움이요? 아니 100개를 어떻게 자기가 다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장님이 여기 어떻게 100개를 다 써요? 여기 보여드려야 되나요? 예, 이렇게 예. 여기 보면 하루 한 개씩 100일이면 완성하는 파워 블로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음. 기본 포스트라고 했죠. 음. 이 기본 포스트를 가만히 보면 저희가 이은 콘텐츠잖아요. 네. 이제 이때는 히스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들을 다 소개할 수 있는 미치겠다. 이걸 다 짜놓으셨네. 네, 시나리오를. 네, 제가 이거 저기 100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개, 그러니까 100개면 100개의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반복이 없이, 네네, 그렇죠. 반복이 없이 상대방에게 네, 신용을 네. 줄 수 있는지인데 처음에 기본 포스트가 뭐가 있냐면요. 1. 블로그 소개, 블로그 운영 원칙, 그다음 필자 소개, 또 담당자 소개, 회사 소개, 대표 인사말 좀 다르잖아요, 또 그죠? 예, 상품 구성 소개, 회사 연역, 영업 시간 또는 오시는 길, 대표 FAQ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히스토리 포스트가 있어요. 브랜드 히스토리 있고 상품 소개 있고 회사 부서 소개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일상 포스트, 지역 명물 소개, 영화 소개, 목표 고객, 이슈, 포럼 참여, 뭐 큐레이션 포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 키워드 포스트도 있고요. 노하우 포스트가 있네. 노하우를 말해주는 포스트도 있고 리스트 포스트는 뭐죠? 그러니까 몇몇 가지. 네? 몇몇 가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이야기 뭐 이런 거 리스트식으로 포스트를 쓰는 거죠. 리스트로. 네네. 왜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 되게 인기 있는데 리스트 원래 포스트. 리스티클이 워낙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 포스트로 해서 어떤 주제로 가는 게 좋을지를 좀 정리를 한 뭐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식당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키는 음식 탑 5 가지. 10. 예,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인기 제목 포스트 이건 뭐예요? 인기 제목 포스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비법 뭐뭐 하면 뭐뭘 가질 수 있다. 어떤 혜택 이런 식의 제목을 지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치겠네. 이거 저 주시면 안 돼?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이거 그 딱 100개를 그거를 갖고 쓰시면 출판사가 누구야 이거를 이렇게 그 프랙티컬하게 이거 애매한 추상적인 얘기 아니고 네네. 진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요것만 복사해도 진짜 오늘 수지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개의 블로그를 이제 100개로 구성된 블로그일 경우에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한국 사람들 되게 정답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뭐로 하면 제일 좋다라고. 예,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콘텐츠들을 제가 이제 키워드에 맞춰서 이런 키워드로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쓰세요라고 해서. 전문가분들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거 처음 봐요. 네. 진짜 좋은데. 이 책의 포인트는 사실은 저는 이걸로 보고는 있었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글 하나 안에서 어떤 거를 해야 한다. 그다음 전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100개를 전체로 봤을 때 뭐 그보다 더 많이 쓰면 좋지만 그죠? 100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계속 쓰셔야죠. 100개 넘어가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네. 그 정도 되면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을까요? 강의하러 댕기시는 거 아닌가? 네, 100개 되면은. 근데 이제 사실 뭐 주제에 따라서 조금 네. 방문자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 다양한 키워드와 콘텐츠를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 충분히 나만의 그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콘텐츠를 쓸 때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파워 블로그들이나 뭐 블로그 방문자 많이 오시는 분들의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좀 비슷하게 쓰거나 베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히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저는 기자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육아 기자였는데 아기를 낳는 거는 다 똑같은 행위잖아요. 네. 근데 아기를 낳은 엄마의 이야기는 3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내가 어떤 요리를 하던 어떤 가게를 하던 내가 왜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로 하게 됐는지는 나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는 충분히 어떤 것이든 설득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력에 구독자가 생기면서 블로그의 파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파편적인 지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고, 네네. 근데 점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작업 속에서 사실은 의미가 파생하니까 네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사람 머리에 스토리를 기억하는 장소가 따로 있대요. 네네. 그 이제 그 많은 정보를 다 파편적으로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스토리로 엮어서 기억하려고 하고 그 장소가 따로 있다고 그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토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스토리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제일 위대한 스토리 저기 이야기들이 다 스토리로 되어 있지만 스토리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는 매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선택에 처했을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틀 동안 진통을 하고 근데 너무 진통을 해서 그 억울하게 그때가 재활용전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경험을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자기도 그 두 가지 초이스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나는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초집중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군대 얘기는 네. 다 나만의 이야기인 그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작더라도 나의 노하우와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거를 계속 써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여기서 100개의 주제를 넣었던 건 저는 누구나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쓰기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하나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메모 많이 하잖아요. 그 메모를 하면서 그 뭐 소재를 찾듯이 사실 블로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있었던 그 주제들을 보면서 아, 나 이거 쓸 수 있지 하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좋은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있고 없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이제 오늘부터 하실 거죠. 해 나간다고 치고요. 네. 오늘부터 블로그 하실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치고 네. 블로그만 써서 블로그에만 그것들이 있으면 좀 아까운데 네. 요거 좀 다른 방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방식들 있나요? 블로그 쌓아놓지만 그렇죠. 파생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걸 플랫폼에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다양한 곳으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문단열 선생님하고 패친을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5,000명이 있어서 저는 이제 팔로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 제가 패친 안 눌렀나요? 네, 안 눌러셔서 그래서 패친존들. 사람이 네. 이렇게 사소한 거를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안 눌렀구나 그거를. 네. 근데 하여튼간 예.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영향력을 내 콘텐츠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네. 내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퍼뜨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제 블로그 콘텐츠를 네. 뭐 나의 그런 팬페이지,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에 네, 네, 네. 올리거나 네, 아니면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나 본인이 하고 있는 네. SNS에 확장을 네, 네. 하는 게 네. 기본이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눌렀어요. 저기. 아, 네. 눌렀어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SNS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이게 올라가니까 증발성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SNS는 사실은 쌓아놓기는 좀 아까워. 그쵸. 제가 저기 저 페북에다가 글을 쓴 지가 한 7년 됐는데 페북에다 이걸 처음부터 블로그로 썼으면 네. 이게 정말 잘 쌓여 있을 텐데 네네. 이게 다 이렇게 진짜 아깝다는 느낌. 다운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알아요. 다운 받아서 블로그로 옮길까요? 그게 나으시죠. 와우. 네네. 근데 글이 너무 짧을 때는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 쓰기에는 너무 짧은 글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압축해 쓰는 편인데.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개잖아요. 네. 계속 올리시면 되죠. 짧은 걸 여러 개 올리는 지금도 것도 안 컨셉이니까. 늦었나요? 안 늦었죠. 그거는 오늘 시작. 그건 왜냐하면 선생님 쓰신 건 선생님 페북밖에 없잖아요. 네. 네이버에 없는 글이잖아요. 맞아. 그럼 네이버에 올리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 쌓아놓은 거를 일단 페북에다 탁 던질 수 있고. 네네. 복붙하나요? 아니요, 공유를 하면 되죠. 아, 공유. 링크를 공유를 공유? 하거나, 네. 네네네. 자, 그다음 또 어디다가 던질 수 있어 이거를? 오... 어디다 쫙 어떻게 어디다가 뿌리 쫙 얘를 쫙 좀. 쫙 자기가 하고 있는 SNS에 일단은 다 뿌리시는 다 게 뿌리면 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하나일 수도 있고, 내가 페이스북 트위터를 한다 그럼 트위터에 그러면 올릴 수 있고. 개인이면 네네.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 페북을 한다, 아니면 블로그 하면서 페북 하면서 인스타를 한다, 이 정도까지는 가는데 네네. 이게 사업체면 네네. 좀 욕심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쵸. 뭐 여기저기 유튜브도 가고 뭐 네네. 영상이어야 되지만 네. 갈 수 있는데 다 하고 싶다 이렇게 사업체로 욕심이 나는데 혼자서 개인 사업자가 이거 다 하고 앉을 시간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자기가 활동하시는 데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에 대한 부분은 혹시 실제로 뭐 자동화 이런 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내가 그 제일 안 좋은 게 내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태그를 밑에다가 한 30개 걸었단 말이에요. 아, 싫어. 나 너무 싫어. 근데 페이스북에 똑같이 올라오면 싫잖아요. 싫어, 왜? 싫어. 나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닌 아니니까. 거거든요.
근데 자동화라는 거는 그건 거거든요. 어떤 하나를 쓰면은 다 나뉘어서 그냥 퍼트려지게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쓴 글을 네이버에서 로봇이 검사하는데 네네. 나도 로봇 시켜가지고 사람이 쓰는 척하고 여기저기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는 사실 글이라는 거는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아바타 만들어서 네. 나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은 내가 너무 드러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글은 그 사람의 마음하고 이야기들이 되게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를 쓰더라도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그냥 도배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나와 함께 소통하는 곳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 글을 올리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게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이고 말씀대로 나는 맘카페에서 활동하는데 그럼 맘카페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링크를 공유해서 아니면 나는 DC 같은데 해. 그 노하우를 DC에다가 링크로 해서 올릴 수도 있죠. 어디서든 올 수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원래 활동하는 그 영역이 가장 효과적이다.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네. 블로그를 이제 오픈한 지 한 달? 네. 보통 한 100명? 이 정도 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좀 약간 그 콘텐츠 마케팅 관련돼서 콘텐츠 마케팅에서 꼭 체크해야 할 네. 33가지 팁 해갖고 제가 이제 콘텐츠를 썼고 그걸 제 그 팬페이지 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제 패친이신 한 선배가 공유를 했고 그 공유가 타고 가면서 그날 6,000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날 5,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100명짜리의 블로그이지만 네. 실제로 내가 같이 있는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의 콘텐츠를 확산을 시켜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포인트는 내가 실없이 페이스북에서 농담만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삶이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서 신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글이 더 많이 공유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 대신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네네. 바보 같은 질문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 된다 블로그 앤 포스트의 저자 여기 댓글 보니까 박준 씨가 흐흐흐 진짜가 나타났다. 황현정 대표님 진짜가 나타나셔서 오늘 진짜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블로그 얘기 자세히 해본 적 없는데 오늘 속이 후련하네요. 자, 우리 오늘 그 방송한 거는 제 페북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페북 페이지에도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편집하고 그 다음에 CG도 넣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